네, 우리 뭐 또, 우리 독채 회원님들께는 혹시나 다들 관심을 갖지 않지만, 우리 11월과 언노원즈의 만남을 다들, 막 기대하시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 마음대로 기대하실 거라고 생각하며, 녹화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솔님의 얼굴이 사라졌지만 괜찮아요. 어떤 표정으로 있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설아님도 반가워요. 오랜만에 이름 뵈서 반갑고, 저희가 오늘은 이제 3월 달에 책 읽었던 거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4월 달에 어떤 독서로 챌린지 할 건지 이제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사실 이제 오늘 점심에 이제 미팅을 하면서, 어떤 책으로 할 것이냐, 막 이제 이런 얘기도 나누고, 하물며 확정도 다 했어요. 가기 전에 우리 이 책으로 하자. 마음을 정하자. 이랬다가, 막, 저희 이제 오늘 이거 북톡하기 한 30분 전쯤에 막 연락해가지고 도저히 난 그 책은 안 되겠다. 이 책으로 하자고 바꾸고, 이런저런 난리를 핀 끝에 이제 오늘 이번 달에 저희들 도서에 이제 선정이 완료가 되어졌고, 이번 달에 읽을 책들이 좀, 음, 그, 지난달과는 좀 또 느낌이 다를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가 책 소개도 하면서 왜 이렇게 책을 소개하게 되어졌는지, 이런 기타 등등의 이야기들을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1월이 갑자기 책 막 바꿔서 미안해요. 기분이 어떠셨는지요? 이상한 질문으로 충분히, 시작해.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네. 되게 못마땅한 티가 났나? 제가 되게 못마땅해 하는 티가 났나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의 제가 음소거를 좀 네. 해드리고, 네, 입장 시 음소거를 제가 안 해놨나 봐요. 참가자분의 사실, 음소거를. 저희 네, 심오한 독서의 책 선정을 고민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네. 심오한 독서에서 하려고 원래 정해놨던 책이 있는데, 그 책은 뭐 이제 또 독채에서 하면 되니까. 우선, 그러면 책 소개부터 하고 시작을 하죠. 저 사실 이제 이번 달에 어떤 책이 제일 인상 깊었는가를 저는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항상 그 달에 가장, 금사빠라는 사실을 이제 책에 대한 금사빠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고, 키건의 소설이 막 최고다라고 이야기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또 새로운 책이 너무 좋다면 또 이렇게 막, 남편을 갈아치우거나 아이를 갈아치우지 않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싶을 정도로 책을 엄청 열심히 갈아치우고 있는데, 다른 데에서 편력을 막 보이고 있는데, 책을 이제 제가 막 깊었던 책들은 대부분 다 우리가 같이 읽게 되어지니까, 우선 11월님이 이번 달에 읽으셨던 남들은 이런 책을 읽지 않겠지만 나는 읽는 거, 아마 여러분들은 평생에 읽지 않겠지만 그래도 제목을 알아두면 왠지 좀 똑똑해지는 것 같은 느낌? 네, 이런 책들을 좀 몇 권 소개해 주시죠. 아, 네. 음, 우선 제가 이번 달에 읽었던 책들 중에서는, 어, 시집이 두 권 있었습니다. 근데 얘기하지 않았지만, 김소연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김소연 시인이 이제 마음사전이라는 산문집을 써서 그 책이 되게 많이 팔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김소연이라는 시인이 되게 열심히 시작 활동을 하고 있고, 예, 제가 시집을 읽는 이유는 제가 시를 너무 몰라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르는 거는, 우선 제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제가 억지로 막 읽습니다. 그렇게 해서 읽었던 시인이 김혜순 시인이라는 분, 날개 환산통으로 최근에 그 외국에서 유명한 문학상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떴는데 제 지난달에 그분 책을 구해서 이제 읽었고, 그리고 요번에는 김소연 시인을 정해서 김소연 시인의 시를 좀 읽고 있는데, 그래서 그 김소연 시인의 시를 시집은 완독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익히 들어서, 이 얘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그 뮤지션인 그 요조라는 작가가 있어요. 요조가 있는데 예전에는 홍대 여신으로 불렸던 홍대 인디씬의 여신으로 불렸던 요조의 전 남친이 지금 현 이효리의 남편인 이상순입니다. 네, 그런 분이 계세요. 근데 요조가 쓴 책 중에 실패를 사랑하는 직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리고 이 요조라는 뮤지션이 책방을 꽤 오래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어, 원래는 홍대 근처에서 책방을 했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음, 제주도에서 책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 책방 이름이 책방 무사.
이 무사는 오늘도 무사히 이것의 무사입니다. 무사 안일하게 그 매일매일 책방을 좀 유지하자 이런 마음으로 지은 그 이름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책방 무사를 하면서 이제 책도 여러 개 읽고 또 워낙 책을 좋아해서 예전에 책 관련 팟캐스트도 그 장강명 작가하고 꽤 오래 진행을 했었어요. 몇 년 정도. 그런 그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뮤지션인데 그 뮤지션이 지은 책 중에 실패를 사랑하는 직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실패를 사랑하는 직업이라는 책에 한 꼭지로 나는 보통 시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수가 없다. 누가 시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다고 하면 놀랍다. 그리고 이 나는 그래서 시집을 완독하는 걸 늘 실패한다. 책 제목이 실패를 사랑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그걸 늘 실패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시집을 완독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글을 그 안에 썼었거든요. 제가 그 글을 읽고 굉장히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시를 읽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요즘에 시인들의 시를 읽으면 이 시를 보통 시집을 사서 읽으면 시집 한 편에 한 권에는 시가 한 3, 40편 정도씩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나한테 좋았던 시를 두세 편만 골라도 좋다라는 생각으로 하고 그냥 후루룩 읽다가 마음에 드는 걸 두세 번 반복해서 읽는 그런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시를 좋아하시는 분이나 시를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방식으로 시를 읽어보시길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김소연 시인의 수학자의 아침과 최근 나온 책 그 시집 제목 촉진하는 밤이에요. 촉진 이렇게 만지는 거, 감촉할 때. 그래서 그 시집을 좀 읽고 있고요. 아직은 이제 뭐 마음에 쏙 드는 시 이걸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되게 안타깝게도. 몇 번 더 읽으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달에 읽은 책 중에서는 기억에 나는 책이 나는 동물이라는 책이었어요. 이 나는 동물이라는 책은 홍은정 작가가 쓴 책인데, 아, 예, 제 지금 채팅창을 확인하느라. 제가 말씀드리는 그 홍은정 작가의 나는 동물이라는 책은, 어디 갔지? 제가 지금 요거 네이버가 아니지. 알라딘에서 보고서 지금 채팅창에다가 URL을 남겨뒀어요. 홍은전 작가라는 분이 쓴 책이고요. 그 기존에 썼던 칼럼들을 이렇게 모아서 묶어서 낸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은 이 홍은전 작가가 들불야학이라는 곳에서 오랫동안 활동가로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떤 활동을 하냐면 그 들불야학이라는 곳은 장애인들이 주로 공부하는 야학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한 20여 년 가까이 꾸준히 활동을 하셨던 분이고 이분이 들불야학을 알게 된 배경은 뭐가 있냐면 노량진에서 고시학원을 다닐 때 들불야학이 노량진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고시학원을 왔다 갔다 다니면서 그 학교 선생님을 하려고 임용고시 준비를 하려고 노량진을 다녔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야학이라는 곳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계속 그 학원을 다니면서 그 준비를 하면서 그 입시생을 사는 거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봉사할 자리를 찾아서 갔다가 이 들불야학에 빠져서 결국 학교 선생이 되겠다는 건 이제 그만두고 활동가가 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는 장애인 그 이동권 운동이라든지 장애인들이 왜 시설에서 계속 살게 되잖아요. 장애인 탈시설 그 운동과 관련된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제목이 나는 동물인데 이건 뭐냐면 나도 여러 동물 중에 하나다. 인간이라는 종이 동물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인간은 동물종 중에 하나고 그래서 동물권과 관련된 얘기들도 다수 등장을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칼럼으로 그 처음에 엮어놨던 책이기 때문에 책이 몇 장씩 이렇게 나눠서 읽을 수 있게 분량이 굉장히 짧고 최근에 동물권에 관심이 좀 있어서 찾아서 읽고 같이 사람들하고 모임을 했던 책입니다. 제가 한 달에 읽는 책들 중에서 오래 기억에 남는 책들은 대부분 다 어디 모임에서 읽거나 같이 읽거나 이렇게 읽고서 우리 언노은주님하고 북토크를 하거나 이런 책들이 사실 오래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나는 동물은 뭐 호흡이 짧고 간단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나쁜 얘기는 쓰여 있지 않습니다. 이분이 글을 잘 쓰시거든요. 아, 나쁜 그 얘기 쓰여. 동물 기르지 않으시잖아요. 반려동물이 없잖아요. 예, 근데 저는 없죠. 동물권에 갑자기 관심이 생겼는지 갑자기 궁금해가지고. 그 채식 관련 책을 읽다가 관심을 갖게 됐어요. 고기 그 채식, 좋아하시잖아요. 네, 고기는 좋아해요. 아, 고기 좋아하시는데 왜 채식 음, 관련 책을 읽으셨을까? 막 갑자기 음, 궁금해가지고요. 이게 어떤 연관이 있냐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음, 소수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소수자 얘기를 음, 하다 보니까 페미니즘 쪽으로 흘러가게 되고, 페미니즘 얘기를 읽다 보면은 페미니즘과 관련되어서 그게 기본적으로 평등주의자잖아요. 평등주의잖아요. 근데 인간에 대한 평등주의만 설파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하고도 평등해야 되고, 소수자도 보듬어야 되고, 그러다가 더불어 인간을 뛰어넘어서 동물까지 평등해야 된다. 이렇게 되게 좋네요. 되죠. 역시 파괴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네, 음. 줄, 사람한테 우선 더 잘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사람에게 더 잘해야 되겠지만 가끔 동물이 주는 위안이 걔들은 말을 못하니까요. 네. 그래서 훨씬, 예. 예. 그리고 개고기에 대한 생각이 확실히 달라졌던 건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개의 죽음이라는 책을 읽고서 확실히 달라졌어요. 개고기가 식용으로 유통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인체에 해롭다라는 걸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책이었거든요. 그런 책들이 기억에 음. 남고요. 그 다음에 이번 달에 읽었던 책 중에 아이와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은 책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다의 자연관찰일기라는 책이거든요. 이다의 자연관찰일기라는 책은 그림 일기처럼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이다라는 사람이 꽤 오랫동안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코로나 시기에 이제 gat혀있던 생활에서 좀 벗어나고자 매일 산책을 다니기 시작했고, 산책을 그냥 가면 이제 심심하고 재미없고, 자기는 하고 있는 일이 일러스트레이트를, 일러스트를 그리는 사람이니까 나가서 자연 관찰을 하고 그 내용을 이제 매일매일 그림 일기처럼 그린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이분이 쓰신 그 자연 관찰 일기에 나오는 그 동네가 제가 생활하고 있는 생활권하고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불광천 얘기가 나오고 막 홍제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저희 집 근처에서 조금만 가면 불광천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발견한 물오리떼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예, 거기서 이제 어디에서 오리가 주로 활동을 한다 막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리고 북한산에서 산불이 났던 날 그 자기도 그 산불의 연기를 보고서 써놨던 그 그림 일기도 있고 그런 것들이 되게 간략하게 잘 나와 있어가지고 요건 아이들하고 읽기도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매일매일 가서 관찰을 하는 게 되게 나무들도 똑같아 보이고 그 주변 환경도 늘 똑같아 보이는데 세상에 똑같은 건 하나도 없고 실제로 자연은 늘 굉장히 많이 변하고 이걸 관찰하는 게 되게 내 주변을 잘 돌아보는 일이기 때문에 일상을 되게 풍요롭게 한다라는 얘기를 그 저변에 깔고 있어요. 근데 읽으면서 되게 고개가 끄덕여지는 측면들도 있었고 왜 인간이 자연하고 떨어질 수 없는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요거를 읽고 나면은 자연 관찰을 할 때는 뭐가 필요한지 이런 준비물도 일러스트로 되게 잘 그려져 있고 되게 책이 아기자기해요. 그래서 왼쪽에는 주로 그림이 나오고 오른쪽에는 그날 있었던 일 이런 걸 되게 짤막한 글로 쓰여져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도 읽어도 충분히 재밌게 읽을 수 있을 만한 책이고 나도 한번 이렇게 일상을 그림으로 한번 남겨볼까라는 그 생각이 들게 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은미체 중에 체육도 좀 잘 안 하지만 정말 미술은 어린 시절부터 너무 저에게 좌절을 줬던 아, 굳이 다 영역이어서 잘할 필요는 없으니까 글자 잘 읽잖아요. 막 무슨 미술까지 막 욕심을 내고 그래요. 사람 되게 막, 되게 어, 거칠게. 왜 그래요? 근데 네. 저는 이제 이야기 들으면서 무슨 생각 나냐면, 지난 겨울방학에 이제 11월님의 이제 아이하고 저희 둘째랑 이제 북한산에 그 한옥 박물관에서 만났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미술 아파였나? 응, 응, 전시회가 있었는데 그때 되게 11월님이 마치 되게 해박한 여자이지만 해박한 여자이기 때문에 저에게 그 아파하는지 무슨 그림인지 모르는데 사계절이랑 그 식물이 모두 다 들어가져 있어야 한다고 저한테 막 설명해 주었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저도 이제 둘째랑 한번 보면 재밌겠다. 초등학생들이 읽으면 좋아하지 않을까. 사실 이 관찰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생각이 났는데 읽은 책 중에 안다는 것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진짜 좀 오래된 책이고 일본인인 사람이 쓴 책인데 지금 제 근처에 없네요. 이 응, 안다는 것의 기술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 사람들이 사물을 그냥 볼 때에는 그 사물에 대한 이해가 이제 떨어진다는 거예요. 사물을 그냥 이렇게 보는 거
땐, 이 사람은 가로등을 걸어갈 때는 가로등이 내가 걸어가는 동안 몇 개가 있었는지 이렇게 관찰의 음, 기준들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 사실 저는 이제 그 당시에 학습법 강의를 주로 많이 을 때였으니까 도대체 아이들이 책을 읽고 왜 알지 못할까? 그러니까 책은 분명히 읽었는데 알지 못하고 분명히 아이들과 뭔가 활동을 했는데 기억하지 못하고 하는 이유들이 뭘까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있었을 때 본 책이었는데 이런 관찰일기나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이 뭔지 이 부분들 알려주는 내용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읽었었던 읽었다고 하긴 그래요. 너무 두꺼웠기 때문에 좀 이제 나중에 심오한 독서에서 읽어야겠다라고 준비해 놓은 책. 지금 제가 이렇게 두께별로 준비를 되게 많이 해놨잖아요. 지금 사모으기만 하고 읽지 못한 이제 책들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관심 있는 책들은 저 사람의 마음의 메커니즘에 되게 관심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런 방식으로 저 사람은 생각을 하고, 같은 상황에서 저 사람은 왜 저런 방식으로 생각을 할까? 근데 이제 그 책에 나오는 이제 내용 중에 제가 되게 관심이 있었던 부분은 사람은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보려고 하는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이 되게 뇌의 입장에서는 엄청 효율적인 작동 방식이거든요. 우리가 너무 많은 자극들을 동시에 받아들여야 될 때 보려고 하는 것만 보면 상당히 이제 우리가 예측해서 나의 이 통제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음, 우리가 간혹 운전하다가 예를 들면 빨간불이 지나치고 나서 나 분명히 파란불일 때 갔는데 왜 빨간불이냐 예를 들면 이런 음, 일들이 벌어지는 거. 근데 이런 부분에서의 가장 대표적인 쉬운 책 중에 하나가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책이 있어요. 진짜 옛날 책이에요. 이게 거의 2010년도에 아마 이거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보이지 않는 고릴라의 실험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말하면 재미없는데 다들 안 찾아보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 마음대로 괜찮은 고릴라가 뭐냐면 고릴라 이렇게 사람들끼리 공을 주고받는 활동들을 하게 해요. 뭐 예를 들면 세 명 세 명씩 공을 주고받아라 여섯 명이서 농구공을 주고받는 사이에 고릴라가 지나가요. 고릴라가 지나가는데 문제는 이 영상을 이제 이걸 영상으로 찍어서 사람들한테 보게 하면서 이 영상에 고릴라가 지나가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고릴라가 지나갈 거다라는 걸 모르고 볼을 몇 번 패스했는지 예를 들면 까만 음, 옷을 입은 팀의 사람은 볼을 몇 번 패스했고 하얀 팀의 옷을 입은 사람 볼을 몇 번 패스인지 이런 이제 어떤 해야 될 미션을 주거든요. 근데 그 공이 움직이는 거를 집중해서 봤을 때 고릴라를 놓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음, 저도 그 음, 당시에 우리가 이제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게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계속 정보를 긁어 모으는 걸 이제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이제 부모 교육에서 우리가 아이들의 부족한 부분도 예를 들면 주말에 큰아들이 계속 웹소설만 이렇게 웹툰만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너 너무 웹툰만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했지만 사실 그 내내 오늘 하루 종일 뭐 혹은 음, 너 지금까지 계속이라는 말 안에는 밥 먹을 시간도 들어가 있고 화장실 갈 시간도 들어 있고 씻을 시간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사실 저 공부도 했어 짜증나게 아예 안 해서 해야지 뭐라고 괜찮았는데 윤 선생님도 했네 막 이제 뭐 고등학생 윤 선생 하는 거 좀 너무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얘는 운동하니까 막 이렇게 막 마음속으로 너무 몰아붙였나 막 이런 생각이 들게요. 근데 이렇게 뭔가 우리가 하나의 방향으로 내가 생각하는 거에 주제에 맞춰서 증거를 끌어모으는 거 이제 이런 걸 편향이라고 하는데 그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그 영상을 보여주면서 우리들도 음, 아이들에게 이런 부족한 부분만 보려고 하면 놓치는 부분들이 있다. 보려고 하는 것만 보니까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책에 나오는 우리 인지의 어떤 우리는 우리가 되게 정확하게 알고 있고 지각한다고, 그러니까 알아차린다고 생각하지만 얼마나 우리가 그 편협하게 보는지, 그리고 되게 볼 수 없는 게 너무 많은지. 예를 들면 거기 나온 예시들이 이런 거예요. 강도를 당했어요. 예를 들면 부부인데 차에서 누군가 차량 강도를 당했는데 남편은 그 사람이 백인이라고 하고 아내는 그 사람은 아니야, 흑인이야, 막 이런 식인 거예요. 이제 왜 그 사람이 어떻게 백인이야? 난 분명히 흑인인 사람을 봤다. 뭐 이렇게 음, 이제 사람들의 그 범죄 현장에서 얼마나 기억이 서로 이제 왜곡되어지거나 서로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 증거나 증언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불완전한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의 내용들이 이제 갑자기 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안 나는 곳의 기술에서 왔어요. 아직 어, 괜찮네. 어디서 어, 시작했는지 기억하고 있어. 안 나는 것의 기술에서 시작이 되어졌는데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보이지 않는 고릴라는 아마 요즘 빌리기 쉬우실 테니까 그런 류의 책들이 이제 발전되어져서 요즘에 뭐 더 좋은 책들 많이 나왔지만 뭐 재미있는 책입니다. 음, 음, 어, 그,
이상한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떤 책 읽었는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오늘 저희가 점심에 만나서 이제 리허설은 아니고 이제 막 오늘 북토크에서 이런 얘기를 하자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아까 그 일러스트를 그리는 사람 이제 음, 일러스트레이터나 혹은 아니면 그렇게 동물의 인권을 위해서 활동하는 이제 활동가 이런 음, 일을 하는 사람들은 흔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직업도 아니고 되게 독특한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찾고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일을 선택해서 했을까 하면요, 그렇게 왔다 갔다 그 교사되는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왔다 갔다 음, 하다가 이렇게 자기의 이런 진로가 달라지는 과정들은 마치 신이 개입한 것처럼, 그러니까 개인의 음, 어떤 찾음이 아니라 신이 개입한 것처럼 이렇게 달라지는 인생의 굴곡들이 어떻게, 어떻게 그 사람은 그걸 받아들였을까?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뭔가 새로운 낯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런 낯선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불안해서 그냥 기존의 것들을 고수하다가 결국은 되게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 시점들 만나기도 하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용기를 냈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궁금해 하면서 듣게 음. 되어집니다. 오늘 저희들의 주제가 자기 실현인데요. 그 서로 얘기된 건 아니지만, 11월님의 지금 자기 실현 지수는, 점수는 10점 만점에 몇 점? 10점 만점에, 네. 어, 사실 저는, 어, 원래 성향 자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사람이라. 우린 다 하지만, 니나처럼 살고 있어, 어, 충동적으로. 네, 네. 충동적으로 살고 있고, 생애 한가운데 니나처럼 충동적으로 살고 있죠. 그래서, 하지만 일상을 구성하느라 하기 싫은 일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걸로 따지면 자기 실현 점수가 100점, 아니, 10점 만점이 10점은 아니고, 한 8점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번 달에 고른 4월에 읽을 책들이 그 자기 실현을 위한 요즘에 제가 이제 그 브런치 글 쓰면서 자기에 꽂혀 있잖아요. 지금 또 음, 셀프에 또 금사빠 돼가지고 막 꽂혀 있는데, 그 지난 북토크에서 저희가 세계한 가운데 얘기했었나요? 3월에? 어떤 거요? 아니, 2월에 린, 린- 생애 한가운데 루이제 린저 책 얘기를 했었나요, 저희가? 네? 짧게 했었던 걸로 저는 짧게. 기억했어요. 아, 하도 여기저기서 막 책 자랑을 하고 다니고 맨날 다른 책에 금방 사랑에 빠져가지고 자꾸 잊어버려가지고 했는지 아는지. 근데 그 루이제 린저의 삶의 한가운데 그 책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은 되게 자기 감정에 따라서 어, 즉흥적으로 행동하고 뒤를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이제 그런 여성의 모습으로 나와지는데 그 책에 나오는 그 니나가 하는 말들은 삶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해요. 뭐 예를 들면 꼭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가? 뭐 예를 들면 음, 혹은 꼭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살고 고통스럽게 해서 지혜를 얻는 것이 삶에 중요한가? 음, 지혜라는 것은 꼭 그렇게 우리가 살면서 꼭 이렇게 어, 획득해야 되는 중요한 어떤 부분인가? 뭐 이런 질문들을 막 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희가 이제 다음 달에 같이 읽을 책이 엄마의 고전에 같이 읽을 책이 올리브 키터리지라는 책을 이제 같이 읽어야지라고 결정했는데 이 책은 50대? 사실 올리브가 50대쯤 될까요? 아이가 이제 결혼을 할 즈음이니까 이제 음, 50대에서 이제 60대에서 70대까지 넘어가는 내용이 이제 70대 음, 초반 음, 넘어가는 그 즈음까지 이 책에 쓱 하고 나와지는데 사실 이 나를 실현한다라는 것이 약간 그 자기의 연령대별로 그 실현의 방식이 좀 달라져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 올리브 키터리라는 책을 읽으면서 느꼈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지난달에 엄마의 고전에서 같이 했었던 책은 그 빌펄롱이라는 이처럼 사소한 것이라는 주인공인 이제 빌펄롱이 정말로 자기 실현을 하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선을 실행하는 이런 어떤 되게 어 지난번 부토크에서 막 깠나? 내가 그 사람 나의 아저씨 아니냐며 막 판타지라며 누 사람이 선을 실행하면 그 아내와 가족들 어떻게 하냐며 막 이렇게 좀막 비아냥거렸던 기억이 지금 문득 나는데요. 네, 근데 맞아요. 네 그랬죠. 제가 그 오만하게 굴면 안 되는데 근데 이 올리브 피터리즈는 그 피거의 책에 비하면 정말 밋밋하고 사실 이제 11월님이 이 책을 읽자라고 했을 때 거의 이게 되게 여러 개의 단편들이 모여져 있고,
올리브가 살고 있는 그 마을의 사람들이 다 등장해서 각자의 에피소드를 풀어나가면서 그 사이에 올리브가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올리브의 아내가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막 얽혀져 있고 이 책이 이제 드라마로도 나왔다라고 이제 이 책에서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읽으면서 예전에 저희가 미드나이트 마인드 읽을 때 미들마치인가? 네, 미들마치? 되게 네. 두껍다고 하는 그 책이 그런 이런 식의 음, 구성이었을까 되게 궁금해지면서 조지 사지 엘리엇. 말라고 저한테 그때 미들마치 사지 말라고 하지 마, 더럽게 하지 마. 길다며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고 저한테 제가 그때 약간 좀 충동구매했던 책들 중에 심오한 독서도 할 수 없고 평생 읽을 것 같지 않은 이제 그런 책들 몇 권 있어요. 막 에코마 책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개태와의 대화였나? 뭐 이런 책들, 이제 쓸모없는 거 사가지고 후회하는 책들이 있어가지고 말 잘 듣고 안 샀는데, 이 올리브 키터리지 이 책을 처음에 이제 처음에 나오는 그 단편 딱 읽었을 때는, 이거 발췌해서 읽으시라고 해야겠다. 책도 너무 두껍고, 희건의 책처럼 막 몰입력도 없고, 이거 그냥 이렇게, 이거, 얘는 왜 이런 거, 뭐 재밌어요. 재밌긴 한데, 너무 이제 그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 강렬하고 막 너무 막 사람 웅장한 느낌이 있잖아요. 막 나도 영웅이 될 수 있어. 막 이런 느낌을 주는데 막 여기 주인공 되게 막 이상해. 주인공이 아까 인스예요. 인성 쓰레기. 이 올리브 키터리지가 인성 쓰레기고 막 어느 정도로 인성 쓰레기냐면 아들이 결혼하는 게 너무 질투심이 나가지고 그 여자가 너무 이제 아내가 될 사람이 너무 질투심이 나서 갑자기 며느리, 막 며느리. 며느리, 며느리가 갑자기 질투심이 나서 저 이상하게 장가간다? 며느리? 이런 단어들이 왠지 되게 자꾸 안 쓰게 돼요. 뭐, 왠지 이상한 느낌이 들어. 근데 그 며느리의 옷장을 뒤져가지고 막 속옷을 훔치고 신발도 두 개 다 훔치던지 한 번 훔쳐. 어디서 없어졌을까 되게 궁금해지게. 내가 이거 어디다 뒀지? 하고 그 여자가 자기가 완벽한 사람이라는 것을 못 느끼게 완벽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만들려고 막 물건을 훔쳐다가 막 가방에 집어넣고 하물며 그 이렇게 결혼식에披露宴에 나온 케이크도 하나 가방에 넣어놓잖아요. 먹으려고. 도대체 그 가방에는 신발도 들어있고 그 며느리 속옷도 들어있고 케이크도 들어있어. 완전 미저리 같이 막 호러물로 갑자기 막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거 나 이거 읽어도 괜찮은 건데 그때부터 거의 못 멈춰요. 저 새벽 1시 반까지 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왜 추천했구나를 좀 되게 이해되어졌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책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30대라면 내 부모가 너무 여기 담겨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30대 여성이다라고 한다면, 30대 남성이라고 한다면, 나의 부모의 모습을, 나이 드신 나의 부모님이 이렇게 지내시겠구나가 너무 잘 느껴지고, 이 올리브나 그 사연들을 보면서, 그리고 나의 어떤 삶에서 생각해보면, 나의 중년엔 어떻게 자기 실현을 해야 될까? 특히 이 책이 좋았던 건 그 인성 쓰레기 같은 이 올리브도 너무 사실은 그렇게 이상할 때가 있지만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되게 좋은 사람인데 뭐야, 내가 미친년 나보고? 같잖아 지금 방금 내가 되게 이상했어요. 근데 그 진짜 좋은 부분이 있는 게 너무 부끄럽네요. 좋은 부분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자기의 본심을 자기 모르지만 이 사람의 행동을 보면 누구나 이 사람 되게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아들이 살게 될 집을 가꾸면서 정원에 어떤 꽃을 심고 어디에 뭐를 놓아야 예쁠까 이 아름다운 집을 아들이 누렸으면 하는 마음에 뭐 집을 되게 아름답게 남편하고 지어서 가꾼다라든지 혹은 이제 남편이 뇌졸중으로 이제 쓰러져서 거의 이제 몸은 살아있지만 사실 이제 의식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앉아 있을 수는 있지만 말을 하거나 알아듣는 것 같은 느낌은 들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남편을 아침 저녁으로 찾아가고 그리고 이제 그 남편이 되게 다정하고 친절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의 개를 얼마나 사랑했지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같이 기르던 개를 이제 남편하고 항상 그 차 뒤에 개를 태우고 던킨 도너츠를 사러 가거든요. 이 여자 주인공이. 근데 그 개를 남편의 이제 요양원에 데리고 가서 남편을 한번 만나게 해주고 그 개가 이렇게 남편을 보면 걔는 얼마나 반갑겠어요. 자기 이제 주인이 갑자기 사라졌다가 만나는 거니까. 그럼 또 그 개가 또 막 주인의 손을 막 핥아. 막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기다리면서 보고 막 울었어, 나 거기서. 그 부분에서 너무 이 올리브의 마음이 저렇게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인데 얼마나 사람들이 이 여자를 되게 오해하고 살았을까. 근데 그 부분이 또 울어. 막 이러면서 또 생각하니까 또 눈물이 나요, 막. 근데 이 부분에서 너무 나의 이제 이런, 음,
자기를 드러내기 힘들어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내 부모부터 시작해서, 나의 부모부터 시작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외로울까, 내면이 얼마나 외로울까? 하지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다정함,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좋았었고, 읽으면서 내내, 아, 올리브가 정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좀 편하게 드러내서 음, 누군가와 좀 더, 이렇게 물론 남편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지만 그 방식이 너무 기괴하니까, 누군가 좀 사랑하는 경험을 표현하면 좋지 않을까 뭐 되게 조마조마하면서 읽었는데 약간 된 듯 안 된 듯. 아, 그래서 역시 인간의 캐릭터는 붕괴하지 않는구나를 좀 알게 해주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의 약간의 변화가 약간이라고 하기보다 좀 많은 변화가 있는 되게 묘한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왜 추천했는지 11월님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 저 올리브 키터리지는 우선 여자 주인공이 되게 안 매력적이에요. 고등학교 그 동네 고등학교 수학교사로 등장을 하는데 자기 일은 열심히 해요. 하지만 굉장히 무뚝뚝하고 타인하고 대화하거나 타인과 관계 맺는 것에 굉장히 서투른 사람이에요. 근데 그 굉장히 서투른 사람으로 이제 존재하게 됐던 그 내면에는 뭐가 있냐면 어린 시절에 겪었던 아버지의 죽음이 있어요. 음, 그것 이후로 이제 자기를 되게 많이 꽁꽁 싸맸던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들도 너무 사랑하고 남편에 대한 애정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돌보던 개나 아니면 자기네 동네 사람들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어요. 근데 그 관심을 표출해낼 때, 이럴 때를 스스로 잘 찾지 못해서 남들이 볼 때는 저 여자 되게 이상한 여자 이렇게 불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우리는 소설이니까 그걸 읽으면 이 사람이 이런 애틋한 마음이 있고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남들의 눈에는 왜 그렇게 기괴하고 이상하게 비치는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소설이거든요. 저는 이런 소설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리고 되게 밋밋하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 일상이 늘 우리의 인생은 다 밋밋하잖아요. 되게 커다란 변화나 되게 큰 사건이라고 스스로는 여길지언정 남들이 볼 때는 그냥 남들 다 하는 거. 그거 그냥 했던 평범한 인물,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내 주변의 인물들이. 그런 게 소설에도 똑같이 담겨 있어요. 이 소설은. 그래서 주인공 이름이 제목이긴 하지만 주인공이 전면에 등장하는 이게 연작 소설로 돼 있는데 그래서 한 13편 정도의 단편들이 묶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 13편 중에 주인공인 올리브가 전면에 등장하는 편은 몇 편 안 돼요. 오히려 한 세 편인가 네 편 정도밖에 안 되고 오히려 그 마을 사람들이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에피소드가 여러 번 등장을 하고 나타나거든요. 그걸 보면서 인간이 사는 그리고 그렇게 등장하는 주변 인물 그 마을 사람들의 내면도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됐을 때는 우리가 소설을 읽으면 그 사람의 내면이 얼마나 많이 파도치고 있고 태풍이 불어닥치고 있는지를 우리는 읽을 수 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의 옆집 사람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올리브는 모르는 거죠. 지금 조앤이 당하고 있는 일이 이 사람한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읽는 우리는 알 수 있지만 올리브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브의 행동이 되게 심하다, 뭐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고, 그렇게 보는데 저는 이게 약간 우리의 삶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타인을 대할 때 그 사람에게 어떤 배경이 있고 그 사람이 그 전날 밤에 가정 내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는지는 모르고 다들 되게 어, 맨 얼굴로 다들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 다음날 만나서 사회적인 자아의 가면을 쓰고 일상을 살잖아요. 비록 내 속에서 그 요동을 칠지언정 그럴 때에 우리의 내면들을 다 드러내 보이지 못할 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내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지만 그에게는 나한테 말하지 못했던 수많은 사건이 있을 수 있다라고 짐작하고 그에 대해서 조금 더 관용을 베풀 수 있는 태도가 되는 거? 이런 건 저는 소설을 읽으면서 되게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올리브 키터리지를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 올리브 키터리지 그 한 인물만 보자면 인물이 과거에 이제 어린 시절에 겪었던 상처도 있고, 그리고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겪었던 외로움도 있고, 그러니까 남편이 분명 다정다감한 사람이긴 하지만 외로움을 느낄 때도 많고 서로 소통이 잘 안 될 때도 되게 많거든요. 이것도 너무 사실적이야. 부부가 서로 소통이 잘 안 돼. 하지만 안 둘이 맞아. 서로 성격이 너무 극단적이야, 서로. 그러니까 성격 차이, 성격 차이. 하지만 둘 사이에 애정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그리고 그 애정은 같이
그 세월을 겪어 나갔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기본적인 애정인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에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잘 드러나고 아들과의 관계를 읽으면 아 올리브와 올리브 부모님과의 관계도 되게 우리가 짐작을 해보게 하지만 올리브와 올리브 아들 크리스토퍼 너무 사랑하는 외아들이고 크리스토퍼를 위해서 그 동네에 직접 손수 지은 집이 있을 정도로 우선 외아들을 가진 분들은 다 읽어야 되니까 11월이면 읽어야죠. 당연히 읽어야죠. 나 근데 아들 그 셋이라 아들이 괜찮아. 집을 해줄 어, 수 없어. 우리 집은 세 명이다. 개집이나 사준 모를까. 불가능하거든요. 저도 집은 못 지어줄 것 같은데, 어쨌든, 온갖 열성을 다해서 예쁜 집을 지어줘서 거기서 첫 번째 결혼이라는 말에 벌써 암시가 되지만, 이 아들이 음. 한 번만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첫 번째 결혼을 잠깐 그 멋진 여자와 결혼을 했다가, 그 집하고 정말 안 어울리는 여자랑, 멋진 여자랑 결혼을 했다가, 몇 달 못 살고 이혼을 하고, 그리고 멀리 떠나요. 크리스토퍼에게는 부모의 기대나 그 부모가 자신한테 보여주는 그런 애정이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크리스토퍼도 막 망가진 그 상태로 막 멀리 떠나서 뉴욕에서 살다가 여자를 만나서 애 딸린 여자를 만나서 심지어 결혼을 하고 우리나 있어. 거기서 막 어. 복작복작하게 살잖아요. 음. 그걸 보러 갔던 또 올리브의 속이 뒤집어지는 막 장면이 나오고 너무 현실적인 거예요. 약간 그렇게 전원일기의 외국 버전이라 그게 좀 약간 그런 느낌이 훨씬 좀 경쾌하긴 하지만 어쨌든 음, 그래서 이 책을 같이 읽자고 했던 이유는 이 책에는 인생이 다 담겨 있어서 음.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리고 또 하나 올리브 얘기만 해서는 재미있는 올리브 얘기만 한다고 이 책의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어서 음. 분명히 이 책을 읽으면 저희가 올리브 얘기만 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 얘기도 많이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아마 그 고전 읽기, 그러니까 이 소설 읽기, 사실 이제 엄마의 고전이라고 붙여놓고 소설, 모든 소설이 거기에 다 들어가져 있는데, 읽는 책 중에 가장 볼륨이 제일 두꺼운 책인 것 같아요. 이번에 도전한 책이 제일 두꺼운 책이고, 좀, 그, 책에 대한 소개를 저희가 들었는데, 사실 이 책이 상도 받았고 드라마화도 됐다고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자 배우가 좀 되게, 아까 사진으로 봤더니, 너무 올리브처럼 생긴 사람을 잘 캐스팅해서 이거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어요? 이거 우리나라 웨이브에서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본 음. 바에 의하면. 근데 나는 넷플릭스만 구독했는데 웨이브도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또 우리 공동 구매해야 되는 건가 그러면서 아니 근데 그 드라마로 본 사람들이 재밌어서 책을 봤다 뭐 이런 글도 있어서 사실 이제 되게 궁금해요. 사실 인물들이 어떻게 인물이 되게 많으면 그 드라마로 볼 때 더 기억이 많이 나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책이 어느 정도로 그 인물이 많이 나오냐면 나의 사랑스러운 방해자 정도 수준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엔. 왜냐면 대부분의 소설책은 주인공과 그 주변 인물들로 끝나야 되는데 온 마을 주민들이 다 나오고 막 거기에 엑스트라에 엑스트라까지 나오니까 막 그 되게 좀 그 인물들, 그러니까 마을 주민 계보? 요런 거를 음, 하나 만들어서 보내드려야겠다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처음 읽을 땐 그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 왔다 갔다 되게 많이 하면서 읽었어요. 막 여기 나온 사람이 저 사람인지, 아까 저 사람하고 이 사람이 불륜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나? 막 불륜도 있습니다. 뭐 되게 뭐 네. 그렇게 하진 않지만 뭐 어쨌든 뭐 그러니까 어린 얘기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저희가 고전에서 선택했는데 그, 이렇게 좀 우울감이라든지 아니면 불안감, 혹은 좀 삶을 예측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혹은 좀 너무 내 인생이 재미가 없다? 지지부진하다? 뭐 약간 음, 이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라면 아마 되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의 마음을 보면서 내 마음이 정말 이렇게 결핍되어지거나 사람이 되게 막 좀 불안정해질 때 그 상태를 되게 잘 묘사하고 음, 사람이 왜 기분이 상하는 순간이 되게 뭔가 큰 사건들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되게 잘 대처하거든요. 보면 되게 작은 사건에 기분이 상하고 그 기분이 상했을 때 내가 되게 치사한 사람 같아지니까 회복이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묘사가 되게 뛰어나서 정서적으로 요즘 좀 되게 그렇다. 좀 뭔가 내가 어, 이- 좀 그렇다 하시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주인공이
막 그런 식으로 자기를 방어해요. 예를 들면 너무 내가 불행하다고 느낀 날은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을 찾아. 막 예를 들면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을 만났을 때 내 불행이 되게 작아지면서 채워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 불행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런 내용들. 그리고 아들을 찾아가서 그 아들을 기쁘게 만나러 갔다가 막 기분이 망쳐지는 그 과정들에 정말 고약한 그런 어르신들. 뭐 예를 들면 정말 자기가 잘못해놓고 막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오히려 되게 당당하게 지는 사람들이 이제 올리브와 막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그런 사람의 마음도 되게 다정하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저희에게 주는 책이어서 사실 우리가 되게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고 예를 들면 이제 온건한 사람은 온건한 사람만 만나고 이렇게 나를 위협적으로 한 사람 만나지 않게 되어지는데 항상 뭔가 문제가 생기면 낯선 사람 만나거나 큰 그룹에 내가 있을 때 이해하기 힘든 사람 만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좀 인간관계 대처에도 좋지 않나. 그 책을 추천합니다. 사실 이 책하고 만약에 여러분들 여력이 되면 미드라이프 마인드를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음, 내가 40대 중반이 넘어간다. 그러면 미드라이프 마인드를 읽었다. 그러면 이것도 읽어보시고 저는 이제 요거 제독하면서 요 책을 같이 읽어봐야겠다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 두 권은 세트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 이제 곧 이 올리브 스토리지에 제가 최근 좀 빠져서 요 책에 대한 이야기 많이 했는데 저희 이제 다음 달 독책 도서는 한 번도 저희 1030 독책에서 하지 않았던 그 부모 교육서를 저희가 선정했는데요. 드디어, 부모 교육서 드디어. 엄마들 책 모임인데 부모 교육서 읽지 않는데 이번에 이제 아이라는 숲으로 저희가 정했고 아마 이 책은 읽은 분도 계시지 않을까 상당히 좀 오랫동안 부모 교육서에서 이제 베스트에 올라가서 있었던 책이어서 이제 이 책은 저자가 독일에 살고 있고 그리고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치 철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아이를 기르면서 브런치에서 이제 아마 그 철학하는 엄마에 대한 그런 글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경덕 님이 다시 올리브도 같이 읽길 추천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다시 올리브를 왜 샀냐면 키터리 이제 올리브가 좀 행복해졌는지 궁금해서 샀거든요. 근데 약간 그런 그냥 인간적인 이야기로 쭉 진행되어지는 것 같은데 저는 같이 읽을 생각인데 11월님 생각이 어떠세요? 11월님은 하나 다 읽고 사라고 저한테 시켰어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다 너무 사재끼니까. 네. 사재끼니까 그랬는데 11월님의 의견을 듣고 넘어갔죠. 다시 올리브는 올리브 키터리지보다 조금 더 그 나중의 일을 다루기 때문에 약간 노년 문학처럼 읽혀요. 예, 노인들의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자기가 담당했었던 학생들 얘기가 올리브 키터리지에도 나오는데 다른 학생 얘기들도 등장을 하고, 그 다른 학생 얘기가 또 내 이름은 루시 바톤이라는 이 엘리자베스 스트라우스의 다른 소설하고 또 막 연결이 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 충분히 소설적으로 재미있는 책인 거는 확실해요. 예. 하지만 우선은 올리브 키터리지에 집중하자. 그래서 저는 우선 어, 70년대 중반 이상 태어난 사람은, 아니, 70년 중반 아니야. 80년생부터는 무조건 읽는 걸로. 80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 무조건 읽는 걸로. 우린 진짜 중년이니까. 80년도에 태어나면은 40대 중반은 아직 초중반이잖아요. 이제 읽어야 되는 책으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로 묶어드릴게요. 내가 아직 30, 앞에 3자가 붙어 있다 그러시면 삶의 한가운데를 추천해드리고 앞에 4자가 붙었다. 45세부터 읽어도 될 것 같아. 너무 올리브 키터리지는 45를 중심으로 나누죠. 그 이전은 루이즈 린저의 삶의 한가운데를 추천해드립니다. 아이라는 숲으로 넘어와서 이제 이 책은 철학하는 사람의 이제 그 부모, 뱀에 대한 책이어서 사실은 철학서를 읽으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상반기에. 이제 저희가 역사에 관련된 세계사를 읽었었고 철학에 관련된 책도 좀 읽어보자 생각을 했는데 철학서들 이렇게 봤더니 뭐 현대 철학이나 아니면 짧게 짧게 되어져 있는 철학책들은 짧아서 별로 읽어도 도움이 되어지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있는 내용을 너무 짧게 놨더니 이건 약간 좀 줄거리 읽고 내가 소설 안다고 말하는 것 같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책들인 경우가 많아서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이제
이 책은 이제 부모 교육서, 부모를 위한 이제 12가지 철학 수업이니까 읽어봐야겠다 했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제가 독채 도서는 사실 다 읽고 만독하고 고르지 않고 같이 읽기를 좋아하므로 스킵해서 몇 군데만 읽어봤을 때 좋았던 부분은 우선 필력이 상당히 좀 좋고, 그러니까 제 후천적 공무원 형사법 진짜 불살라 버려야 되는데, 좀, 너무 필력이 떨어지는, 네, 죄송해요. 근데 되게 필력이 좋고, 우선 글이 좀 아름다운 글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그림도 아름다운 거 보면 기분이 좋듯이 글도 되게 문장이 아름다우면 좋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좋고, 또 이렇게 이 중간중간 나오는 그런 철학자들의 이름을 읽으면 또 왠지 똑똑해지는 것 같아서 좋고, 또 이 사람이 자식을 기르면서의 그 철학이 생활 철학에 대한 부분이라 뭐 용돈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좀 저희들이 아이를 기르면서 철학이라는 것이 내가 결정을 내릴 때 어떤 판단의 근거를 마련해 주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나의 생각을 뒤집어 보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제 좋은 의견을 들어보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놀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져 있어요. 공부라는 것에 대한 의미라든지. 그래서 같이 읽어보고 좀 하면 좋지 않을까. 내용이 어렵지 않아서 이 책을 하나 선정했고요. 그리고 네. 그, 아이라는 숲에 더불어서 책 한 권 추천해도 돼요? 네네. 그럼요. 우리 네. 사는 것도 제가 1등이니까요. 사지는 마시고, 왜 자꾸 사? 사고 싶더라고. 가방이 꽂히지 않은 게 어디예요. 정말 저희 남편이 아,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제가 지금 그 채팅창에 올렸는데, 브래디 미카코라는 그 일본 여성이 쓴 에세이예요. 나는 옐로의 화이트의 약간 블루가 제목이고요. 이게 그 1, 2년 전인가 한참 읽혔었는데 이 배경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자 이름이 브래디 미카코라는 데에서 느낌이 오지만 일본인이고 이 일본인이 아일랜드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영국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그 아이도 낳았고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중학생이 된 거예요. 초등학교까지는 영국의 이제 명문 카톨릭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카톨릭계 초등학교를 다녔었는데 그래서 그 아이들은 대부분 다 100% 거의 100% 같은 계열의 카톨릭 중학교로 보통 다 진학을 하는데 거기에 약간 좀 멀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냥 집 앞에 있는 학교로 가겠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집 앞에 있는 학교는 이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그렇게 유복한 동네가 아니어서 온갖 그 인종들이 다 모이는 그 공립중학교였던 거예요. 거기에 아이를 보내고 나서 자꾸 중간중간 이제 맞부닥치게 되는 어떤 사회의 시선들 그리고 이 아이는 어쨌든 혼혈이잖아요. 그리고 동양계의 핏줄을 가지고 있어 되게 자꾸 왜소한 그 아이였거든요. 그 아이가 이제 중학교라는 정글에서 살아가는 얘기와 그 속에서 자기가 생각하게 되는 지점들을 막 에세이처럼 풀어낸 건데 자기는 계속 고민하면서 아이한테 적절한 대답을 해주지 못했는데 이 아이는 성장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런 막 온갖 그 사회의 불신, 뭐 아니면 사회에서 보여지는 차별적인 시선, 뭐 이거는 정말 옳은지 그른지를 명확하게 얘기해 줘야 하지만 아이들이 오히려 예전에 그 나쁜 것들을 답습해가지고 그대로 행동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제대로 말해주지 못한 부분 이런 것들을 계속 자기 이 저자는 마음속에 담아놓고 있는데 아이는 계속 쭉쭉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났다고 그냥 이렇게 해결했어. 그냥 애들하고 이렇게 다시 잘 지내게 됐어. 걔는 지금 여전히 왕따를 당하고 있는 중이야. 이러면서 계속 일상을 살아나가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유가서여서 우리가 이제 독채 도서로 선정한 독일 상황에서의 한국인 엄마의 얘기라면 요거는 영국에서의 일본인 엄마의 이야기로 한번 묶어서 읽어보시면 재밌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게 옐로우의 화이트에는 뭔가 내가 그런 인종의 가운데 지점에 음. 있다라는 거면 약간 블루는 자기의 그 뭐 이런 의미 뭐 어떤 의미예요 블루는요? 이게 그 아이의 방에서 발견된 쪽지를 보고 엄마가 가슴이 쿵 떨어지는 그 지점이거든요. 그 음, 블루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우울감을 표현하는 단어잖아요. 그런 걸 음. 아이의 방에서 봤을 때 이 아이가 그럼 우울한 건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엄마가 가슴이 내려앉는 지점인데 그것이 뭔지 애한테 직접적으로 묻지를 못해요. 엄마가 겁이 나서. 어. 그리고 나서 영원히 요거 부분이 밝혀지지 않고 얘기가 쭉 진행이 됩니다. 좋습니다. 좋은 책을 추천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사춘기 자녀를 하지만 두신 분들이라면 이 책과 양육가서를 세트로 읽으시면 되겠네요. 네, 네. 좋아요. 왜냐면 그 지금 들어온 내용이 저희 지금 양육가설의 후반에 나오는 이제
아이 사춘기 성장에 대한 부분과 좀 연결되어지는 것 같은데, 아이들이 이제 이런 자기 삶의 기준을 보면 이제 가족에서 이렇게 또래 집단으로 더 많이 강하게 가져가는 이 사춘기 시점에, 좀 그 태도들, 그러니까 엄마가 뭘 알겠나, 뭐 엄마는 몰라도 되지, 막 이런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그 지점들이 이 책에는 좀 잘 이렇게 드러나져 있는 것 같아요. 양육가서는 좀 아카데믹하게 이야기하면 여긴 정말 찐 엄마의 마음으로 얼마나 속상한지가 드러날 것 같아서 같이 더불어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며 저희 둘째 사춘기 때 그럼 저는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큰아들은 이미 이제 뭐 사춘기 뭐 하긴 너무 좀 걔는 너무 늙어가지고요. 어, 좀 더 나중에 읽는 걸로 저를 외롭게 하지 않아요. 걔는 제가 좀 더 외로워지고 싶은 마음이 들고 나랑 멀어졌으면 좋겠고 너무 커가지고 근데 저희 이제 큰 개죠. 저희 큰아들. 마지막으로 이제 되게 논란에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던 이제 제 심오한 도서를 이제 이야기해야 되는데 사실 거의 사피엔스로 확정을 했었어요. 오늘 낮까지만 해도 7시 25분까지만 해도 근데 되게 어 제가 되게 무슨 생각하냐면 이제 11월님이 왜 사피엔스로 그냥 해라 이렇게 얘기했었냐면 우리 독채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권하는 책들이 너무 난이도가 높다. 사실 저는 되게 좀 그, 그 어려운 책들을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 게 아니 그게 술술 읽히면 혼자 읽어도 되는데 막 고통스럽게 읽는 책이나 같이 읽어야 좀 약간 노동 같은 느낌의 책을 과학적인 부분이 있나 봐요. 저를 다시 보게 되네요. 근데 그런 책을 같이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읽어봤는데 이 책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약간 그 우리 읽었던 세계사 책에 약간 두껍고 좀 더 좀 많이 아는 사람이 쓴, 그러니까 심오하지는 않아요. 이 책은. 이 책은 심오하지는 않고 그냥 대단하다 정도? 근데 그럼 대단한 독서책에서 읽어야지 왜 심오한 거에서 읽어? 이 얘기를 들으면, 작가인 유발 하라리는 얼마나 기가 찰까 이런 생각이 지금 번뜩.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죠. 대단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심호까지는 아니에요. 이러면서, 이러면서, 미안한데, 이 사람에게, 좀, 어떤 책을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냐면, 이런 건 아니지 않아? 그러니까 심오한 독서에서는, 이런 건 아니지 않아? 하는 지점들이 있는 책을 읽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사실 양육가설은 그런 되게 정점에 있는 책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이런 양육에서의 부분들이 음, 자녀하고의 관계라든지 혹은 지금 현재의 자녀하고의 어떤 상황에선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거나 자녀의 어떤 삶의 모든 부분들을 결정짓는 그런 건 아니다. 부모의 양육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기보다 결국 그 책에서 읽어보면 다 유전자대로 되고 다 친구대로 되는 거예요. 어떤 친구 만나느냐, 그리고 어떤 유전자를 가졌느냐, 그것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거라 그냥 너가 아이에게 친절하다면 그냥 아이랑 좀 사이가 좋은 부모가 될 뿐이다. 뭐 약간 그러니까 의미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게 의미 없는 건 아니지만, 너무 자신의 역할을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뭐 이런 내용의 책인데, 사실 이제 그 지점도 되게 저희가 읽으면서 초반에 거의 한 첫 번째 신동 모임 할 때까지는 다들 되게 막 책이 너무 어렵다, 이게 내용이 어렵다라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점이 있잖아요. 11월님 뭔가 이렇게 하실 말씀이 아니, 처음 5장까지 읽을 때까지. 5장까지, 예, 어, 5장까지 읽을 때. 뒤에는 뭐 슬슬 읽혀요. 이제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가 이해가 되어지니까. 그리고 이 사피엔스를 저희가 할 수 없는 이유, 되게 막 안 되는 이유만 얘기하고 있어. 안 되는 이유가 제가 너무 과학제적이지 않아. 너무 뭐 철학이면 철학과 뭐 문학과 아니면 뭔가 이런 게 다 좀 인류학이나 이게 섞여 있었으면 좋겠는데 얘는 역사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좀 서술에 놓은 책이어서 다 들어가긴 하는데 그냥 싫어 막 이러면서 그냥 싫어요 막 이러면서 죄송해요 유발 하라리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책은 제가 우리 심오한 독서 말고 1030 독채에서 도전해보자라고 될까요 11월님? 네, 그건 됩니다. 되죠. 이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1030 독채에서 두 달 읽으면 되죠 뭐. 꼭 한 달 안 읽어도 되잖아요. 파트 1, 파트 아니요. 아니, 2로 이거 10분씩 읽으면 한 달 만에 읽을 수 있어요. 또 그렇게 우리 기분 상하게 하지 말고 잘 아니, 생각해보고 진짜로. 말하세요. 진짜로. 이게 된다고? 두 개나 이런데? 어, 돼요. 이거는 되게 생각보다 쭉쭉쭉쭉 나가서 우리 지금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책도 왜 한 달을 잡지만 10분씩 읽으면 한 달 전에 다 끝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요거 한 달 만에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그럼 10분은, 물리적인 10분이 아니라 심리적인 10분인 거죠. 10분인 것 같이 읽었는데 막 30분 읽은 거 아닐까요? 이 책을 10분 만에 읽으려면? 어쨌든, 저 사피엔스는 저희가 아이라는 숲 다음에 읽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치웠어요. 두께 차이가 좀 있지만, 보시다시피 두께 차이가 있지만, 11월님 두께 차이가 있지만요. 어쨌든 치우고, 어, 즉흥적은 아니고,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책 중에, 이제 사실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읽었던 책이 미드라이프 마인드도 사실 되게 어려운 책이었고 음, 제 음. 기준에 문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 읽기 어려운 책이었고 나의 사랑스러운 방해자도 너무 많은 작가들도 나오고 내용들도 그렇고 사연들도 너무 많으니까 사실 되게 접근하기 어려운 책이었는데 게다가 되게 모성의 이상한 모성들을 되게 보이잖아요. 막 애 앞에서 담배 피고 애가 막 엄마 담배 재떨이 들고 있고 막 이런 작가들 내용 나오니까 되게 약간 좀 이렇게 타격감이 좀 있는 내용들이 나와서 좀 그랬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읽는 심오한 독서에서 책이 이제 11월인가 늘 얘기하지만 되게 하드코어예요. 완전히. 예를 들면 그 책 중에 생각해보면 내용들의 수준이 너무 높고 다른 데에서 이렇게 뭔가 심오하게 독서한다고 할 때 책을 보니까 이 나의 사랑스러운 방해자 약간 가벼운 버전? 그런 책들을 읽더라고. 돌봄과 작업이었나? 뭐 약간 이런 류의 책들을 읽더라고요. 좀 술술 읽히고, 뭔가 되게 감동적이고 흥미롭고, 저는 인생이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막 아름다운 책들, 예를 들면 이처럼 사소한 것들처럼 아름다운 책도 물론 읽어야겠지만, 좀 고통스럽고 너무 이상해. 그런 책이나 아니면 삶을 되게 이상하게 바라보는 류의 책도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제가 올해 요번에 선정한 책은 에고로부터의 자유라는 책인데요. 어, 이 책을 언제 읽었냐면, 이 책이 우리나라에 2011년도쯤에 들어온 것 같거든요. 제가 박사 공부할 때까지는 되게 그 멀쩡한 책들을 많이 읽고, 멀쩡한 책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지만, 멀쩡하지.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인텔리전스나 뭐 보이지 않는 고릴라나 이런 책들은 다 사회과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쓰거나 이런 책들이니까 이제 이런 어떤 음, 보이는 것들, 현실에 대해서 잘 풀어낸 책들을 주로 읽고 이제 그걸로 논문을 쓰고 그걸로 강의를 해왔는데 그 학위를 받고 나서 좀 여유가 생기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되게 행복해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 음, 2012년도, 2013년도에 이제 사실 박사 논문이 저한테 어떤 숙제냐면 제 엄마에 대한 숙제예요. 나의 부모가 나에게 기대했던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물론 이제 엄마의 기대와 달리 자식을 셋이나 낳았지만 엄마는 한 둘 정도 낳을 때까지 기뻐했고 셋째를 임신했다고 했을 때 전에 끊어버렸지만 물론 지금 무조건 할머니는 저희 막내를 사랑하지만 이제 저희 엄마가 나에게 이제 그 시대 여성이 자녀에게 기대했었던 것에 내가 해야 되는 의무감 이제 이런 것들이 제 이제 박사학위 논문이었었고 그 논문을 쓰고 나서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내가 독립해도 이제 되는 거예요. 엄마가 나한테 한 투자의 모든 것들 난 돌려줬어요. 엄마에게 모든 기쁨을 다 돌려줬어. 대학에서 강의도 했고, 또 이제 논문도 썼으니까, 엄마가 나에게 이렇게 기대했던 것들을 다 보여줬잖아요.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딱 생각을 했는데, 나 행복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행복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음, 행복해지고 싶다라고 딱 마음을 먹고, 행복해져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이 행복이라는 게 뭔지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 전에 이 논문 쓸 때까지 제 삶을 생각해보면, 큰아이가 그때 뭐 6살, 7살 막 이랬을 때였고, 그 논문 쓰는 이제 큰아이를 낳고 한 2년 정도 지나서 20개월부터 시작해서 논문을 쓸 때까지는 정말 워커홀릭처럼 살았어요. 정말 논문 쓰고, 애 돌보고, 걔가 돈도 벌고, 돈 음, 되게, 프로젝트 되게 큰 건 하고 있고, 막 이러면서 정말 막 잠도 쪽잠을 자고, 막 이렇게 자기계발서에 나오는 막 미라클 모닝부터 시작해서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생각해보면 성공한 것 같아요. 논문도 썼고, 그때, 돈도 많이 모았어. 왜냐면 돈 쓸 시간이 없더라고요.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가지고, 전세 자금도 마련하고. 또 전세 자금만 마련해서 그때 막 집도 많이 비싸지 않았을 테니까 막 대출을 이빠이 당겨가지고 이빠이래 대출을 막 마구 당겨가지고 약간
거실 정도만 내 집이고 나머지는 다 은행 집인데 막 그 은행 빚도 갚고 진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근데 이렇게 살고 살면서 딱 멈췄더니 그게 행복인가 하는 막 의문이 드는 거예요. 막 되게 삶이 허무하고 그 2012년도, 13년도 그때가 제 인생에 되게 우울했던 그러니까 지금 돌아보면 우울하다라는 게 정말 우울해서의 부분이 아니라 정말 진이 다 빠져서 일어날 수 없는 지경이어서 그 당시에 제가 한양대에서 이제 교육대학원 강의를 할 때였는데 교육대학원은 야간 강의잖아요. 보통 수업이 6시 반인가 뭐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6시 반에 수업을 하러 가기 위해서 아침부터 5시까지 누워 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오늘 저녁 수업을 위해 누워 있는 거야. 그래야지 힘을 내서 지하철을 타고 한양대 왕십리까지 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행복을 찾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이제 예전에 공부했었던 책들, 이제 관심 있었던 책들을 찾고 그때 제 그 도서 목록에 그, 어, 도서 목록의 첫 번째 책이에요. 이 책을 왜 샀냐면 그때 그냥 에고로부터의 자유라는 게 여기에 뭐가 부제냐면요. 삶이 더 가벼워지기를 바라는 이들을 위한 안내서. 이 제목에 삶이 더 가벼워지길 바라는 이들을 위한 안내서라고 나를 위한 책이 라고 샀는데 그때 이 샨티라는 출판사의 책이에요. 이 샨티라는 출판사의 책을 되게 많이 읽었어요. 뭐 웰컴 투 지구별이라는 책도 읽었었고 이때 이 책을 만났던 건 아니타 무르난인가? 제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인도 여성인데 인도인인데 홍콩에서 태어나서 홍콩에서 자라서 이 사람이 이제 암에 걸려서 죽어요. 죽었는데 살아나요. 이상하죠? 죽었는데 분명히 이제 의학적으로 죽었는데 살아나고 그 사람이 이제 그 임사 체험한 걸 통해서 수기를 쓰고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영성과 영성 훈련에 관련된 부분들로 되게 이제 그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가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대도서관인가? 또 되게 유명한 유튜버가 그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최근에도 책이 나왔었고. 근데 이제 그 책을 먼저 읽고 아니타 무르나니의 책을 읽고 이 에고로트의 자유를 이제 알게 돼서 읽었는데 이 책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에고가 자아잖아요. 에고는 자아고 우리가 보통 자아 실현, 자아 실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자아와 자기를 심리학자들은 이제 좀 구분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자아라는 것이 나를 의미한다라고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다가 여기서 자아와 자기가 한 1900년대 중반 이후로 분리되어지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 뭐 예를 들면 전에 제가 아마 저희 독트링 어디서 이렇게 소개했었던 것 같은데 그 키르케고르의 책에 고든 마리노라는 사람이 쓴 나로 존재하는 용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제 이 키르케고르의 나로 존재하는 용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키르케고르가 자아의 여러 차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키르케고르가 자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만 해도 자아와 자기가 개념적으로 분리되어져 있지 않은 시기였고, 제가 봤을 때 키르케고르는 자아와 자기를 구분했어요. 자아의 차원으로 자기를 설명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근데 이 부분이 자기 심리학이 발달되어지면서 이제 어떻게 좀 나뉘어지게 됐냐면 자아는 현실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중재하는 걸 자아라고 이름을 붙여요. 예를 들면 제가 목이 마르면 목이 마르니까 물을 먹어야겠다라고 나를 알아차리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거. 혹은 막 이렇게 좀 얘기하다 보면 사실 북토크 할 때 제가 거의 맨날 물 먹이는 게 한 2번 이상은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뭐 뭔가 좀 약간 친척 식구들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되게 내 성기를 되게 그냥 나오는 대로 하니까 근데 이럴 때 되게 창피하고 저도 되게 창피하고 좀 되게 부끄러운 지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멈추거나 다음번 북토크에 또 울컥하지 않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자아가 강한 사람은 내가 불안하거나 불쾌하지 않은 게 가장 중요해요. 자아가 강한 사람.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불쾌하거나 부끄럽거나 뭔가 좀 창피한 감정이 올라왔을 때 그 부분을 느끼지 않게 하도록 나를 방어시켜요. 자아가 강한 사람은. 그 자아가 강한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이제 이번 달에 만날 올리브 키터리지예요. 자아가 아주 강한 사람이고 자아가 너무 강해서 내가 뭘 원하는지조차도 눈을 가리고 살아요. 우리가 원하는 걸 알기 위해서 나를 만나야 되는데, 나를 만나는 건 때론 되게 위험한 일이잖아요. 어, 그, 어쨌든 그러니까 11월님하고 저하고 비정규직으로 살잖아요. 불안하게. 자의 말을 안 듣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이 에고로부터의 자유라는 책은 우리 그 자아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에 대한 책이고, 그래서 상당히 영성에 관련된 책이에요. 영적인 책이고, 이 책의 원래 본체는 뭐냐면 이 기적 수업이라는 책이에요. 뭐야, 성경책 같아요. 성경책 같아요. 완독 못했어요. 이 책에서 언급해서 이 기적 수업을 샀는데 이 책은 정말 계속 주님이 나와요.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두려운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희생을 요구한다고 믿게 되었는가. 전적인 사랑은 전적인 희생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면서 막 성경책처럼 나오는데 이 기적 수업에서 이야기하려는 게 뭐냐면 이제 이게 기독교의 영성 훈련에 관련된 책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여기서 하나님이 너를 무섭게 하려고 나온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기 위해 나왔기 때문에 믿으라는 거죠. 너를 사랑하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사실 이 내용이 그 종교적으로 기독교에 관련된 책이지만 결국 시타르타랑 또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그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랑도 다르지 않아요. 내가 나를 나눠서 존재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방식은 불교고 기독교고 다 똑같아. 보면 다 똑같은 지점에 있는데 그 지점에 약간 현실 버전, 워크북 버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에고로부터의 자유 이 책을 읽을 때에는 이 책에 나오는 내용들이나 단어가 어렵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전혀 해보지 않았던 부분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예를 들면 내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은 내가 투사한 세상이지 진실이 아니다. 내가 보려고 하는 것만 보는 거다. 예를 들어서 올리브 키터리지의 그 내용에 저는 가장 핵심의 에피소드가 아들과의 에피소드가 아들을 만나러 갔을 때 그 아들과 아들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되게 기분이 좋아지다가 자기 실현의 정점에 오른 사람의 기분을 느껴요. 이 올리브가. 이 자아 방어가 되게 강한 이 여자가 박애를 느껴요. 박애. 저 사람도 행복했으면 좋겠고, 저 사람도 잘 살았으면 좋겠고, 내가 내 눈에 보이는 이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박애의 느낌을 느끼는 순간, 순간 자기 흰 블라우스에 묻어져 있는 더러운 약간 그 아이스크림 소스를 딱 보자마자 내가 이렇게 더러운 걸 묻히고 먹은 약간 이제 추잡한 노인네 같은 생각이 든 거죠. 결핍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 결핍감이 확 올라오면서 다시 에고가 이 사람을 확 쥐어 잡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더럽게 먹을 동안 내 아들과 내 며느리는 나한테 이런 거 한마디 말도 안 해줘? 나를 이렇게 관심도 없이 이런 것도 안 챙겨줘 이러면서 아들한테 막 화가 부글부글 나는 거 사실 옷에 묻은 소스가 뭐 그렇게 대수라고 막 그걸 보면서 자기가 이제 비난했던 사람들 아 저 고모는 너무 사람이 추잡스러워 저렇게 더럽게 먹고 나이 먹어가지고 흉측해 막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떠오르면서 자기 자신을 거기에 빗대서 막 이제 자기 비하에 빠졌다가 그 비하가 투사로 넘어가서 아들에 대한 분노로 넘어가지고 결국 그 분노가 공항에서 터지죠. 이 에피소드는 꼭 읽어보세요. 정말 재밌어요. 정말 공항에서 어떻게 터지는데 그때가 9.11 테러가 있고 난 다음이니까 비행기 폭발 뭐 이런 것 때문에 요즘에도 막 이렇게 이제 외국으로 나갈 때 보면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는 되게 심하게 본대요. 뭐 신발 바닥도 보고 짐도 다 열어보고 몸수색도 하고 막 이런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신발 벗으라고 했나? 뭐 그랬더니 자기 신발 벗으라고 했다고 뭐 이러면서 완전히 미친 할머니처럼 막 난리를 치고 결국 이제 그 검색대 보안원에게 끌려가면서 되게 의기양양하게 끌려가요. 막 이러면서 되게 막 쎄한 할머니처럼 말도 안 되게 아니 그냥 따르면 될 거, 규칙에 따라하면 될 거 안 해놓고서 엄청 막 자기가 대단해진 것처럼 하면서 가요. 또 제가 거기서 되게 슬펐던 게 올리브가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게 되는 게 더 편안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불편하게 여길 때 더 자기가 자연스러운 거죠. 나는 계속 남들이 날 불편하게 생각한다고 살고 살았으니까 그 상태가 더 나에게는 안전한 상태인 걸 예측할 수 있으니까 저 사람은 나를 공격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날 공격할 때 편한 거예요. 왜냐면 내 예측이 맞았으니까. 그래서 이 지점 그 부분을 그 에피소드를 되게 막 인상 깊게 읽었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근데 이 에고로프트의 자유란 이 책에서도 그럼 우리가 그렇게 내가 자기 충족적인 예언들 예를 들면 저 사람은 나 싫어할 거야. 결국 내가 싫어하게 행동해서 그렇게 싫어해지는 관계가 되는 거 혹은 내가 사람들에게 투사하는 거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져 있고 기본적으로 기독교를 기반으로 한 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니까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원죄 의식이라고 해야 하나 하는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 너가 죄를
너는 인간이니까 죄를 지었고, 그러니까 너는 나쁜 사람이야라고 생각하는 이런 기독교적인 어떤, 제가 보기엔 기독교가 그런 교리를 다 하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 파가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켜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하고, 좀 청교도적으로 지내게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의 그 신념을 깨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사실 그 부분이 기독교에선 그렇겠지만 우리로 보면 뭐 새마운동하고 뭐가 달라요? 이게 새마운동과 똑같은 거지. 열심히 살면 이룰 수 있고 노력하면 다 해낼 수 있고 이런 신화가 뭐가 다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읽지 않고 그런 어떤 부모가 나에게 주었던 비합리적인 신념들이나 그 시대에 맞았던 어떤 신념이지만 지금 우리 세대에는 맞지 않는 신념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잘 읽힐 수 있을 것 같은데 초반은 약간 바이올린과 순례자의 느낌이지만 뭐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 내용은 아닌데 약간 그런 약간 영성에 대한 내용이라 모지않은 내용이 들지만 이제 후반에 들어가서는 내가 어떻게 이런 나의 그 불편한 마음들이나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을 다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훈련 방법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 책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심오한 독서에 신청을 하시게 된다면 저희가 지금 계획으로 4월 30일에 북토크를 한 번 더 계획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은 4월 북토크가 아니라 4월 북토크거든요. 4월이 왔는지 몰랐어요. 지난주에서야 3월 말이 돼서야 4월이 다 되었다는 걸 알아가지고 이제 4월 말에 4월 북토크를 할 텐데 그때 이 에고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책의 가이드를 좀 드릴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 책도 어떻게 읽는지를 조금 알아야 적용해 보면서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책은 심오한 독서는 신청하시면 이것과 이제 트레이닝 할 때의 미션들을 좀 이렇게 작업을 해야지 돼요. 저도 여기 보면 이렇게 작업한 종이들이 다 끼워져 있어요. 그 당시에 작업했었던 내용들도 여기 막 적혀져 있고, 거의 노트 한 권을 작업하면서 보냈었는데, 저 노트를 보내드릴 생각이고요. 이 책은 이제 제가 처음에 샀던 좀 초판이라 지금 커버가 다른 페이지로 새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샨티책은 이 재질이 막 되게 싸더라고요. 15,000원이 안 돼요. 15,000원 안 되면 무료 배송이 안 되는데 좀 되게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에그 박사 12권이 나왔으니까 같이 구매하시면 되지 않을까. 파피포의 얼렁뚱땅 시사상식 3권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랑 같이 구매하시면 이상한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의 이제 선정된 책은 네, 요렇게, 그리고 네, 요렇게 세 권입니다. 그리고 저의 목표는 올리브 키터리지를 다 읽고 나면 이제 우리가 미드라이프 마인드 한번 세트로 묶어서 이제 독서 챌린지를 한번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요거 읽은 분이나 요거 읽은 분 있을 수 있으니 요걸 다 같이 읽어서 한번 책 모임을 하고 싶다 하는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읽어온 책들이 많기 때문에 콜라보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뿌듯하고 좋습니다. 사피엔스 이 책은 이 빨간 책은 이게 아마 그 예스24나 어디에선가 이 커버를 어, 특별 양장본으로 나온 네, 거예요. 맞아요. 이게 네, 뭔가 무슨 몇 부 판매 기념판인 네, 것 같아요. 어, 생일날 친구가 문화상품권 보내줘가지고, 제 생일 선물로 그때 남편이 제 생일인데 애들 다 내팽겨치고 혼자 8시 반에 잠들어가지고 제가 되게 화가 많이 났던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 책이라면 꼭 사지. 그게 구매했던 책인데, 이 책은 저희가 다음번에 독채 도서로 도전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이 코미디죠. 삶이 코미디예요. 예. 아, 없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네, 없는 거죠, 감독님? 네, 이 책을 네. 사실, 독서 토론은 같은 버전을 구매해야 저희가 페이지를 공유할 수 있어 좋더라고요. 물론 미음사가 가끔씩 저희를 때릴 때가 있어요. 페이지가 달라질 때가 있긴 한데, 그래도 같은 그 출판사를 사야 돼서, 제가 그리고 이 문학동네 버전으로 해야겠다 생각한 이유는, 어, 그, 벙어리 장갑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더라고요. 음, 벙어리 장갑을 손모아 장갑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 부분이 다른 출판사에서 나온 책 중에는 벙어리 장갑으로 되어져 이 책이 다른 출판사도 나오나요? 근데 그 네. 다른 출판사는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찍어놓은 부분에는 벙어리 장갑이라 나오더라고요. 아마 아, 이게 계속 세를 구판, 바꾸면서, 예, 구판일 때는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읽으면서 되게 저의 어떤 그 감수성을 또 한번 확인하게 해주는. 처음에 아름다운 단어다라고 생각했지, 벙어리 장갑을 바꾼 말이라고 생각을 못했었어요. 어, 근데 두 번째 나왔을 때, 거기서 이제 손모아 장갑이 첫 번째 에피소드에 되게 중요한 음, 포인트거든요. 근데 두 번째 단어 읽을 때, 아, 이거 이렇게 이제 단어 바꿔 사용하는구나. 좀 저도 그 지금 책들이 양육가설도 심판으로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책들이 이렇게 새로 나오면서 이렇게 좀 좋아졌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는 길에 에고로부터의 자유를 쿠팡으로 주문해놨어요. 새 걸로 읽어야죠. 그, 밑줄을 또 새로 그어야 되기도 하고, 페이지가 달라질 걸 예상하여, 또 새 표지도 예쁘더라고요. 예전 것도 예뻤는데, 예, 요거를 비둘기 모양으로 바꿨어요. 새 책은. 이 책은 약간, 무의식이 물에 담겨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프로이드의 보통 마음 표현할 때 보통 이런 빙산으로 표현할 때 많이 이 그림을 쓰는데, 비둘기로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실 때 같이 세트, 만약에 이제 이 책이 너무 14,000 얼마여서 우리는 다 커가지고 A급 학자를 읽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함께 사시면 좋을 책이 네 가지 질문이란 책이랑 같이 사시면 어, 지금 옆에 없네요. 저쪽에 있나 봐요. 네 가지 질문이란 책이랑 같이 세트로 구매하시면 좋습니다. 요 뒷부분은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져 있어서 그 아이런 케이트였나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영상 훈련하는 유명한 사람이죠. 저희가 심오한 독서에서 영성 훈련에 대한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비 종교 같은 댓글 살짝 있긴 하지만, 저희는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 11월이면 아직 집사님은 아닌가요? 그 정도 나이면 집사님 되지 않나요? 예, 집사가 집사입니다. 아, 네, 이제 김 집사님하고 저희 집은, 이렇게, 그 정통 불교 집안이라, 사이비 이런 거 싫어하고, 이렇게, 이렇게 세상을 현혹하고 이런 걸 좋아하지 않는데 그런 책은 아닙니다. 네. 저희 책을 선정한 걸 소개해 드리고요. 혹시 이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올려주시면 좋겠고, 오늘 저희 독책 도서는 다 올려놨어요. 스마트 스토어에 다 올려놨는데, 올려놓은 이유는 저희가 이제 엄마로 바쁘게 사는데 결제를 막 이렇게 시간을 맞춰서 뭐 우리가 막 무슨 뭐 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인원 짧고 막 이런 것도 아닌데 막 무슨 남다르면서 막 신청이란 이런 거 주는 거 너무 오만한 행동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독체리 막 이렇게 신청은 했지만 줌에 들어오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못 들어갈 줄 알았는데 들어갈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지는 것 같아서 그냥 들어오시기 전에 결제하고 들어오시면 되니까 굳이 이렇게 신청 기간을 둬야 되나 싶어가지고 그냥 자유롭게 열어뒀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관심 있으신 책이 있으시면 신청을 들으시거나 저희 또 북토크에서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 되니까 바쁘신 분들은 이렇게 들어와서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11월님 뭐 이렇게 좀 덧붙이실 얘기, 당부할 음, 얘기가 있을까요? 당부할 얘기요? 책은, 삶은 고통이지만 책은 즐겁게 해갑시다. 사실 저나, 전혜연 박사님이나 책 얘기하고 이런 거는 너무 좋고 즐겁거든요. 그리고 읽는 것에 있어서도 에고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이 읽기로부터의 자유도 있으니까, 너무 책을 다 읽어야 되는데 막 이런 막 어려운 막 이런 거는 다 떨쳐내시고 나 읽을 수 있을 때 메트로폴리탄 못 읽으면 읽을 것 같아, 되죠. 다. 메트로폴리탄 다 그건 못 좀 읽을 것 같아. 읽으시고 너무, 그분의 마음은 뒤로 갈수록 알겠는데, 좋다고 했어요. 뒤로 갈수록 좋다고 뒤로 했어요. 갈수록. 네, 그래서 네. 오늘 이제 지원님이 올려주신 거 보니까 막 뒤에 되게 뭔가 이게 중간중간 뭉클한 포인트가 너무 가끔가끔 와. 그분 티가 봐. 우리가 F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네. 네, 주연님,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수다 떠는 거를 듣고 즐겁게 여겨서 감사하고, 책을 좀 유익하게 소개하고 싶었는데, 맨날 또 푸념하고 끝나지만, 11월님 마무리 해주세요, 오늘은. 네, 그래서 저희가 선정한 세 권, 엄마의 고전에서는 올리브 키터리지, 그다음에 다음번 심오한 독서 4월 30일 날 다시 한번 가이드를 드릴 책은 에고로부터의 자유, 그다음에 이후에 있을 1030 독채에서는 저희 아이라는 숲, 이 세 권으로 진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와 연관해서 읽을 좋은 책들도 우리 북톡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어,
이거 이미 녹화가 됐고, 저희 독재 회원분들이시나 심독이나 혹은 엄고에 같이 계신 분들에게는 아마 이 녹화본이 제공이 될 거니까, 저희 만담 듣는 게 즐거우신 분들은 한 번만 들어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렇지 않냐? 이러면서. 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른 주무시고, 저희 다음번 또 모임에서 뵙도록 할게요. 4월 30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